이렇게 채비가 준비가 되면 찌맞춤을 해야 되는데, 내림낚시의 찌맞춤은 협의의 개념으로 보면 맨목의 편납을 조정해서 편납을 가감할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이 찌맞춤이 되는 거고, 넓은 의미로 보면 이제 찌맞춤 맨목에 맞추고 나서 다시 수심을 측정해서 맨목을 내놓고 사용할 거냐, 여기까지가 사실은 전부 다 찌맞춤의 범죄에 속합니다. 근데 일단은 제일 먼저 할 일은 이제 맨목에 딸 거냐, 맨목에 찌맞춤을 할 거냐, 요 부분입니다. 요거 먼저 하면, 보통 내림낚시 찌들이 전체로 봤을 때 내림낚시의 목수는 위에서부터 따지는 겁니다. 이게 1목, 2목, 3목, 4목, 5목 이렇게 되는데, 보통 1목과 5목, 9목 정도의 빨간색이 칠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내림낚시는 11목 내지 13목 정도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물론 이제 아주 저수온계획 입질이 약하고 그럴 때 뭐 4목, 5목 약하게 따시는 분들도 있고, 또 받아치기까지 염두에 두는 경우에 조금 9목, 11목까지도 세게 따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그 목수로서 찌맞춤으로 조정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목수는 평균적으로 한 7목 정도, 11목이나 13목의 경우에 반 정도인 7목 정도의 고정을 해놓고, 나머지는 슬로프, 찌 높이를 조정을 함으로써 슬로프를 조정해서 입질에 대응하는 그런 방식이 조금 더 현실적이고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 찌 같은 경우 지금 12목찌인데 그거 7목에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7목은 요 빨간색이 5목이니까 5목, 6목, 7목, 요 주황색이 보일 정도, 검정색이 약간 나올 정도로 맞추면 7목 정도가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찌맞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찌맞춤을 할 때 보통 내림낚시는 요 목줄이 없이, 즉 바늘 없이 무바늘 찌맞춤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몸통 연결 부위에 따라서 바늘을 달았을 때 몇 목이 나오는지, 바늘이 몇 목 정도 무게로 작용하는지를 감안을 해서 찌를 맞추는 분들도 있는데, 보통 겨울에는 아주 작은 바늘을 쓰기 때문에 바늘을 다 달고 맞추는 게 좋습니다. 바늘까지 다 연결해서 이렇게 바늘, 빈 바늘로 하는, 여기에 미끼는 안 달고 바늘만 달아서 하는 찌맞춤을 빈 바늘 찌맞춤이라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빈 바늘 찌맞춤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빈 바늘을 단 상태에서 모든 것을 연결한 상태에서 약 7목 정도 나오게 그렇게 편납을 가감을 해주면 되는데, 찌맞춤은, 현장 찌맞춤은 수조에서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찌맞춤을 할 때는 채비가 저 가장 밑에 있는 바늘이 바닥에서는 떠 있어야 됩니다. 바닥이 다 놓고는 정확한 찌맞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딱 왔을 때 여기가 수심이 얼마나 되는지, 다른 분들 이렇게 낚시하는 걸 보면서 대략적인 수심을 봐서 2m 수심이다 라고 하면 한 1.5m 정도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 이 바늘을, 목줄이 길기 때문에 바늘을 바닥에 대놓고 찌맞춤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를 줄이려면 우리가 좁쌀봉돌 채비를 할 때 수심을 먼저 측정하고 찌를 40-50cm 내려서 바닥에서 30-40cm 띄워서 하는 방법, 그 방법을 하는 게 가장 좋고, 그게 번거로우시면 대충 여기 한 2m 수심 되겠다 그러면 1.5m 정도의 찌를 놓고, 밑에 바늘에 긴 목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수심 측정 고무, 찌탑의 부력을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수심 측정 고무를 밑에 긴 목줄에 꼽으십시오. 긴 목줄에 꼽아서 던졌을 때 최소한 찌가 안 보여야 됩니다. 쭉 내려가서 찌가 안 보이게 그렇게 내려간다는 얘기는 지금 수심보다 찌하고 채비가 짧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걸 7목이 되게 편납을 가감하면 채비가 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채비를 끼워놓고 찌맞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찌탑이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는, 그거는 바늘이 바닥에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찌맞춤을 하면 정확한 찌맞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찌맞춤을 할 때 만약에 찌탑이 보인다면 다시 찌를 더 내려서 고무를 달았을 때는 무조건 찌탑이 잠기도록 그렇게 수심을 정해놓고, 그런 상태에서 다시 채비를 걷어서, 자, 찌맞춤을 할 때는 빈 바늘 찌맞춤이 기준으로므로 다시 기우개를 수심 측정 고무는 떼십시오. 이렇게 빈 바늘로 해놓은 상태로 다시 원래의 포인트에 투척을 합니다. 자, 이렇게 투척을 해놓고 원줄을 가라앉히고 상태를 보면, 만약에 찌 부력보다 편납이 더 무겁다면 가라앉을 거고,
편납이 적게 감겼다면 찌가 많이 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편납을 잘라내든지 또는 덧붙여서 또는 편납을 갈아서 본인이 원하는 목수, 예를 들어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칠목에 맞추려고 했습니다. 자, 칠목이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그 확인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자, 이제 찌를 지금 칠목에 맞춰 놨는데 그냥 던져서 내려가서 칠목이 된 경우와 자, 그런 경우에는 정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줄이 떠 있을 수도 있고 또 바닥에 고기가 있어서 등에 얹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려면 다시 찌를 한번 찌탑이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올 정도로 당겨서 원줄 낚싯대를 당겨서 다시 복원돼서 칠목이 다시 보이는지, 만약에 칠목이 안 된다면 그건 약하게 맞춰진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거를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두세 번 확인을 해 보셔서 정확히 칠목이 나오는지, 본인이 만약에 오목을 원하면 정확히 오목, 구목을 원하면 정확히 구목, 물쪽에 당겨서 완전히 들어갔다가 다시 복원되면서도 칠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게 정확합니다. 이렇게 채비를 중층에 띄워서 빈 바늘로 편납을 가감을 해서 칠목에 맞추면 1차적인 찌맞춤은 끝난 겁니다. 이렇게 찌맞춤이 끝나고 나면 다음에 할 일은 수심을 측정하는 겁니다. 정확한 수심을 측정하는 겁니다. 찌맞춤이 끝난 상태에서 이 올림낚시와는 반대입니다. 올림낚시에서는 수심 측정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찌맞춤을 했는데, 내림낚시에는 처음에는 대충 수심 측정하고 찌맞춤이 끝난 상태에서 정확히 수심 측정 기우개를 달아서 수심을 측정하는 게 정확합니다. 수심 측정을 하는 방법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찌탑의 부력을 상쇄시킬 정도의 수심 측정 고무를 미리 준비하셔서 요거를 두 바늘이 다 바닥에 닿게 하는 낚시는, 내림 낚시는 전부 다 두 바늘을 다 낀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짧은 목줄의 바늘도 바닥에 닿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게 수심 측정 기준이 짧은 목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는 짧은 목줄에만 끼워도 되는데, 짧은 목줄에만 끼고 긴 목줄을 그냥 놔두면 바닥에 걸릴 수도 있고 또 목줄이 엉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수심 측정 기울기에 두 바늘을 같이 꼽아주면 자동적으로 짧은 목줄 기준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그대로 한번 던져 보십시오. 던져보면 볼 것도 없이 찌가 잠기게 됩니다. 만약에 안 잠겼다면 여러분들이 수심을 잘못 측정하셨든지 또는 수심 측정 기우개를 잘못 만든 게 된 겁니다. 무조건 잠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잠겼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부터 찌를 올라가는 겁니다. 찌를 계속 올리면서 투척과 희수를 반복하는데, 어디까지 올리느냐, 맨 위에 상단, 이렇게 수면 일치로 맞추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조금만 잘못 들어가면 들어가서 안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목 정도로 맞추는 게 좋습니다. 상단 한 목. 한 목은 요게 한 목이 아니라 이 한 목이 다 보이는 선, 이 검정색 경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나올 정도로 상단 한 목, 빨간색이 수면으로 딱 나올 정도로 맞추면 수심 측정이 끝난 겁니다. 요걸 기준으로 삼는 게 좋습니다. 자, 요 한 목에 맞추기 위해서 투척팔을 올려서 찌를 올리는 겁니다. 위쪽으로 올려서 다시 던져봅니다. 지게를 단 상태로 다시 포인트에 던져보고, 실제로 낚시하는 것과 똑같이 낚싯대를 뒤쪽으로 손잡이를 들어서 채비가 수직 입수되도록 원줄이 가라앉고 채비가 당겨지면서 찌가 서서 내려가기 시작할 때 원래 자리로 밀어줍니다. 자, 그럼으로써 채비가 수직 입수가 되게 그렇게 유도를 해줍니다. 그런 상태에서 보면 지금은 한 5목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거는 찌를 제가 너무 많이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찌를 내려서 조금씩 찌를 내리면서 한 목이 나오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줄을 가라앉히고 찌가 서기 시작할 때 쭉 밀어서 보는데, 아직까지도 3목 정도가 나왔습니다. 더 내려 보겠습니다. 자, 지금 한 목이 딱 상단 한 목이 빨간색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심 측정이 일단은 끝난 건데, 이 상태에서 바로 이제 수심 측정이 끝났구나 라고 채비를 거두지 마시고
낚싯대를 한번 쭉 밀어 보십시오. 낚싯대를 쭉 밀어서 원줄을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혹시 원줄 때문에 사선 입수가 되지는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밀었을 때 만약에 찌가 이렇게 올라온다면, 처음에 한목이 딱 나와 있던 게 줄을 밀어주니까 찌가 올라온다라고 하면 그거는 사선 입수된 그 수심을 찾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수심을 정확히 못 찾은 거니까 그거는 던질 때 다시 던져서 수심을 정확히 찾아야 됩니다. 수직 입수된 수심을 찾는 게 정석이니까, 만약에 낚싯대를 이렇게 쭉 밀었는데 정상적으로 나왔을 때는 한목이 나왔는데 낚싯대를 밀어주니까 느슨하게, 원줄을 느슨하게 해주니까 찌가 올라오더라, 그거는 수심 측정을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줄을 밀어줘도 이제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정확히 한 건데, 이 상태에서도 끝내지 마시고 가능하면 본인이 던지고자 하는 포인트의 좌우로 한 30cm 정도, 또 전후로 완전히 풀스윙한 거와 앞쪽으로 던진 거, 그거를 한 30cm 정도, 전후 그 좌우 다 해가지고 한 30cm 정도는 투척을 조금 틀리게 오조준해서 투척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찌높이가 달라지는지, 결국은 바닥이 평평한지 또는 어느 한쪽으로 경사져 있는지 쭉 들어간 곳은 없는지, 그 바닥 지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 그 나머지 시간 낚시하는데 아주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내림 낚시의 요소가 사실은 찌맞춤도 중요하고, 또 수심 측정, 그 다음에 슬로프 주는 거, 또 미끼를 뭐로 쓸 거냐, 집어제를 뭐로 하느냐, 챔질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굳이 하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 이 수심 측정입니다. 이 수심 측정. 요 수심 측정을 대충 하고 그냥 보이는 목수를 기준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수심 측정을 잘못해 놓으면 본인이 원하는 상태와 밑에 목줄 상태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물속 상태를 우리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한 낚시를 구사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30분, 1시간 투자를 하더라도 이 수심 측정은 정확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수심 측정 여러 번 반복 투척을 통해서 바닥의 경사 상태도 알고 또 수심을 정확히 측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할 일은 수심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요거는 수심 표시 또는 뭐 눈표를 만든다라고도 얘기하는데, 수심을 기억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수심을 기억하는 방법은, 이미 수심은 쟀으니까 이걸 그대로 낚싯대를 뒤로 해서, 자, 수심을 원줄에다 기억을 할 겁니다. 지금까지 잰 수심만 재놓고 기억을 안 해놓으면 수심 잰 의미가 하나도 없어지니까 수심을 쟀으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기억을 하는데, 기억하는 방법은 보통 내림찌나 중증찌는 거의 이런 그 유동채비를 활용을 합니다. 유동채비를 활용하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대부분 면사 매듭이 됐던 스토파가 됐던 이 아래 위로 밑에 쪽으로 2개, 위쪽으로 2개 정도의 스토파를 아마 장착을 낄 겁니다. 이게 면사 매듭으로 하셔도 좋고 뭐 스토파로 하셔도 좋습니다. 이 스토파도 뭐 여러분들 그런 건 다 아시겠지만 본인이 사용하는 원줄 굵기에 맞춰서 호수를 해주셔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밀릴 수도 있고, 또 원줄은 굵은데 스토파가 너무 작으면 너무 빡빡해서 원줄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맞춰서 하시는데, 자, 요 4개 중에 일단 수심이 측정되고 나면 밑에 거 2개는 바짝 붙이십시오. 밑에 거 2개는 바짝 붙이고, 자, 위에 거는 찌를 원줄에 일자로 딱 세우십시오. 일자로 딱 세운 상태에서 맨 위에 스토파, 자, 지금 번호를 매긴다면 하나, 1번, 2번, 3번, 4번인데 1번 맨 위에 있는 스토파, 요거를 위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아래로 이동을 해서 우리가 수심을 요 율목에 맞췄거든요. 요 율목과 일치되는 지점, 요 일치되는 지점에 이렇게 표시를 해둡니다. 자, 요거는 면사 매듭으로 하셔도 좋고, 보통 그냥 면사 매듭 하실 줄 모르는 분들은 이렇게 스토파 멈춘 고무를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면 요 밑에 거 3개는 요 스토파가 정말로 스토파입니다. 찌 멈춘 고무, 찌가 움직이지 유동을 막아주는 그런 기능을 하지만, 맨 위에 있는 1번 스토파는 이거는 유동을 막아주는 멈춘 고무가 아니라 수심을 기억하는 수심 기억 고무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수심 눈표, 수심을 기억한 눈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꼭 표시를 하십시오. 이렇게 표시한 상태에서 만약에 이 상태에서 떡밥을 아래 위에 집어제어 입출력 미끼를 달아서 던진다면
한 목이 나오든지 조금 더 사선을 지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긴장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상태로 낚시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에는 이제 수심을 기억했습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이 이제 슬로프, 목줄을 약간 기울기를 조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기울기는 붕어가 흡입하기 좋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줄을 완전히 눕히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입질의 사각지대를 최소로 하면서도 붕어가 흡입하기에 가장 편한 상태, 그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슬로프죽입니다. 목줄의 기울기 조정하기입니다. 자, 그 기울기를 조정하는 방법은 이것도 긴장도를 좀 팽팽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많이 눕혀서 슬로프를 많이 눕혀서 하는 분들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하면 평균은 본인 맞춤 목수까지 올립니다. 내가 실목을 맞췄으면, 자, 찌를 2번 스토퍼가 올라가고, 자, 3번 스토퍼를 밀어서 맨 밑에 스토퍼는 그냥 놔두십시오. 이것도 기준이 되니까 그냥 놔두시고 2번과 3번 중간급만 이동을 해서 찌를 딱 세웠을 때 본인 맞춤 목수의 실목의 수심 기업 고무가 일치되게, 자, 이렇게 만듭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은 슬로프를, 기본 슬로프를 준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랫바늘에 입질용 미끼를 달고 윗바늘에 기보용 미끼를 달아서 던지면 대부분 약간, 완전 수직 입수는 거의 안 됩니다. 떡밥의 비중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2목 정도가 더 잠기, 2목 내지 3목 정도가 잠기게 될 겁니다. 만약에 가벼운, 비중이 가벼운 미끼를 쓰고 수직 입수를 완벽하게 시킨다면 뭐 6목 정도 나오겠지만 대부분은 4목이나 5목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에 7목을 찌맞춤을 해서 이렇게 슬로프를 주고 던졌는데 1목이나 2목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은 비중이 첫째는 너무 무겁든지, 아니면 본인이 입수 노력을 안 한 겁니다. 너무 사선을 많이 진 겁니다. 그때는 수직 입수를 위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아니면 찌를 더 올려서 슬로프를 더 주는 방식으로, 그래서 긴장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보통은 이렇게 본인 맞춤 목수까지 찌를 올려서 시작하는 게 대부분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플러스 2목으로 시작을 합니다. 결국은 찌를 조금 더 올려서 빨간색 밑에 부분에 수심 기업 고무, 요 빨간색 밑에 부분 9목에 일치를 시킵니다. 자, 9목에 일치시키면 원래는 맞춤목은 7목이거든요. 7목에 맞춰서 9목에 일치시켰으니까 플러스 2목이 되는 겁니다. 플러스 2목으로 자, 이렇게 옮겨 놓으시고, 근데 이 부분 가끔 이런 질문 하시는데, 요 유동 찌고무와 요 스토퍼 사이를 어떻게 놔야 되느냐, 걸려 놔야 되느냐, 바짝 붙여 놔야 되느냐. 내림 낚시를 할 때는 특히나 이 찌가 가볍기 때문에 뭐 캠질에 의해서 파손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붙여 놓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거를 너무 딱 붙여 놓으면, 특히나 이 찌, 유동 찌고무의 성질에 따라서 이게 유동 찌고무가 딱딱한 경우에 찌가 옆으로 서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찌가 약간 던져놨는데 자꾸 옆으로 서 있으면 이게 찌가 센터가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센터가 육안으로 봤을 때 잘못될 정도로, 그 정도로 잘못 잡혀 있는 찌는 절대 시판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눈으로 보이려면 15도 이상 기울어져야 됩니다. 그런 찌는 없습니다. 결국은 찌가 옆으로 섰다는 얘기는 전부 다 찌고무가 잘못된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찌고무를 너무 붙여놔서 그렇습니다. 멈춘 고무를. 그래서 멈춘 고무를 0.5cm 내지 0.3mm 이 정도만 살짝 띄워 놓으십시오. 이 정도만 띄워 놓으면 찌가 옆으로 서는 일은 거의 없고, 만약에 이렇게 띄워 놨는데도 불구하고 찌가 옆으로 선다, 그때는 이 유동 찌고무가 잘못된 겁니다. 그럼 찌고무를 조금 더 부드러운 찌고무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하는 방식대로 한다면 실목 맞춤의 시작은 9목으로 시작을 합니다. 플러스 2목에서 9목으로 시작을 해서 답을 달아서 던지면, 이것도 역시 이론상으로는 9목이 나와야 됩니다. 수조에서 보면 9목이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는 반 무게에 의해서 약간 사선이 지기 때문에 6목 내지 7목이 나옵니다. 최초 6목 내지 7목이 나오고, 약간 집어제가 풀어지면 8목 정도로 복원이 되고, 그 상태에서도 입질이 안 와서 조금씩 당겨주면, 고폐질을 해주면 9목까지도 복원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본인이 일단 시작은 저 같은 경우는 플러스 2목으로 시작을 하고, 자, 실제로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나오는지.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지금 지우개가 수심 측정한 지우개가 달려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플러스 9목을 주고 던졌을 때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아래 윗바늘에 수심 측정 지우개를 그대로 달아서 다시 던졌을 때 주황색 7목 정도가 노출이 됐습니다. 원래는 제가 플러스 2목을 했으니까, 7목 맞춤에 플러스 2목을 했으니까 이론상으로는 9목 내지 10목, 바늘무게까지 계산하면 10목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거보다 적게 나옵니다. 원줄의 영향도 있고, 또 아무래도 조금은 사선을 그리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기 때문에. 그런데 원줄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02나 03 정도로 가볍게 쓴다면 거의 맞춤목 9목 복원이 될 겁니다. 근데 그렇게 쓸 수가 없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 06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불호화가 있습니다. 불호화 때문에 물살이 약간씩 있기 때문에 보고 감안해서, 그래서 1대1로 7목 맞춤에 7목 쓰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잠기는 걸 감안을 해서 시작은 7목 맞춤에 9목 정도로, 2목은 보험을 든다 생각을 하십시오. 2목은 보험을 들어서 9목 정도로 시작을 하시고, 입질 상태를 보아가면서 슬로프를 조정을 해야 되는데, 슬로프를 조정하는 방식은 바닥 상태라든지 또는 입질 허챔질 빈도 이런 거를 보고 조정을 하는데, 기본은 원래는 허챔질이 나오면, 입질은 정확히 끊어지는데 허챔질이 나온다, 그때는 목줄이 너무 팽팽한 겁니다. 그러면 슬로프를 더 주셔야 됩니다. 결국은 고기가 먹기 쉽도록, 목줄이 팽팽하게 서 있어서 목줄이 윗입질에 이렇게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뱉어버려서 허챔질이 나오는 거니까 목줄을 눕혀서 먹기 쉽도록 목줄을 눕혀준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슬로프를 더 줘야 되고, 결국은 슬로프를 더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찌를 올려줘야 되는 겁니다. 구목으로 시작하셨다면 스토파를 위에 수심 기역고무를 기준으로 11목 내지 몸통까지 올려서, 경우에 따라 몸통까지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쪽으로 찌를 올려주면 편납이 내려가서 목줄이 눕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허챔질이 많이 나온다, 그런 경우에는 플러스 쪽으로 목줄을 더 눕혀 주셔야 되고, 정확한 입질에 챔질을 했는데, 또는 입질이 눌린다든지, 또는 입질에 챔질을 했는데 몸통 걸림이 나온다, 분명히 입질이다 생각을 하고 챘는데 꼬리나 몸통에 걸려서 나온다, 그때는 목줄이 너무 누워 있는 겁니다. 목줄이 이렇게 누워 있는 상태에 고기가 목줄을 건드렸는데 챔질을 하면 몸통에 걸려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몸통이 기울기가 너무 누워 있어서 몸통 걸림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목줄을 세워줘야 되겠죠. 세우는 방법은 찌를 내려주면 되는 겁니다. 어디를 기준으로? 반드시 수심 기역고무를 기준으로. 그래서 내가 9목으로 시작했는데 몸통 걸림이 나온다, 그러면 7목으로 또는 5목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목줄의 긴장도를 팽팽하게 유지해 주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다 하더라도 수심 기역고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원래 맞춤 목수 7목 이하로 내려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5목이나 4목 하는 일은 없고, 결국 마이너스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신에 많이 눕히는 것은 많이 합니다. 저는 심지어 다리까지도 합니다. 심지어 찌 다리까지도 쭉 올리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거의 편납이 이렇게 누워있는 형태입니다. 편납이 바닥에 닿지 않을 정도로 한도 내에서. 근데 그렇게 슬로프를 많이 주기 위해서는 이 목줄이 팽팽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편하다 하더라도 조금 움직여서는 찌의 반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낚싯대를 이렇게 고패질을 해줘서, 고패질을 해준다는 개념이 미끼를 움직여준다는 개념도 있습니다. 특히나 올림 낚시에서는 그 개념이 큰데, 내림 낚시에서는 고패질, 견제를 해주는 개념이 미끼를 옮겨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목줄을 펴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목줄을 팽팽하게 해줘서 작은 입줄도 바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 기능이 훨씬 더 큰 거니까, 실제로 고패질을 살짝 해줘서 목줄을 내 쪽으로 당겨주면, 목줄을 펴주면 입질이 정확히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슬로프를 많이 줬을 때는
계속 놔두면 목줄이 이렇게 꺾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꺾이면 조금 움직여도 나타나질 않으니까 빨리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눕혀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조금 당겨서 펜납을 앞쪽으로 당겨줘서 목줄을 펴주는 그런 고패질을 자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찌받침이 끝나고 수심 측정하고 기억하고 슬로프까지 줬으면 실제로 이제 떡밥을 달아서 낚시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앞에서 잠깐 설명드린 대로 이 슬로프 낚시 두 바늘이 다 바닥에 닿는 낚시입니다. 이런 낚시에 있어서는 이 긴 목줄에 입질용 미끼를 달아주는데 이거는 뭐 어느 것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특히나 겨울에는 어분 통알 낚시, 뭐 어분 당고라고 하는데 요 당고라는 말이 입질과 집어를 겸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건 저 입질 전용으로 어분 콩알 낚시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겁니다. 콩알을 조그맣게 달아주는데 요즘은 가능하면 저는 조그맣게 달되 좀 동그랗게 달아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 이제 뭐 동그랗진 않고 약간 타원형인데 전에는 타원형 형태로 많이 유선형 형태로 했었는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조그맣고 동그랗게 한번 이렇게 달았을 때 입질이 더 좋은 경우를 전 많이 봤기 때문에 요즘은 좀 동그랗게 달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아주 조그맣게 이 입질용 미끼는 구로텐이 됐던 뭐 어분이 됐던 이 식물성 미끼를 쓸 때는 작게 바늘만 감싸게 작게 달고 말랑하게 달아주는 거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야만 먹는 시간이 입질하는 시간대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긴 목줄에 입질용 미끼를 달고 위에 짧은 목줄에 집어제를 다는데 집어제도 뭐 중충하시는 분들은 바라케라든지 또는 어분도 패럿 계열이나 뭐 스위미 계열 또 바라케 이런 걸 많이 쓰는데 이 중국붕어를 대상으로 하는 낚시에 있어서는 그런 성분이 들어가면 고기를 굉장히 자칫하면 띄울 수가 있습니다. 우아질이라고 하는데 고기가 떠서 찌우고 채비만 건드리는 그런 현상. 특히나 현마터는 개체수는 굉장히 많은데 그게 대부분 떠 있어서 문제가 되거든요. 그거를 내려앉히는 옆으로 이렇게 모으는 수평적 집어가 아니라 밑으로 가라앉히는 수직적 집어가 관건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바닥 낚시에서 쓰던 어분과 보리 계열 중국 붕어를 대상으로 할 때는 그 방법을 그대로 씁니다. 지금도 우리 바닥 낚시에서 쓰던 그 집어제를 그대로 가져왔는데 이거는 어분하고 보리밖에 안 들어간 겁니다. 요거를 조그맣게 이렇게 잡아서 대추알 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바늘로 각지게 눌러서 처음에는 이렇게 해주시고 나중에는 이걸 이렇게 말아서 이 기부분만 바늘 기부분만 이렇게 말아서 밑에 부분이 빨리 풀리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바닥에 내려가서는 이렇게 있게 되고 이 상태에서 던질 때는 두 목줄 다 잡고 던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목줄이 엉키니까 짧은 목줄 결국 집어제 나중에 단 집어제만 잡고 집어제 중간 부분만 잡고 배 탄력을 이용해서 본인이 원하는 지점에 던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던질 때도 수직 입수에 염두를 둬야 되기 때문에 풀 스윙을 하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찌보다 한 30cm 정도만 미끼가 앞에 떨어지게 그렇게 반 스윙에 하프 스윙에 신경을 쓰면서 스윙을 해주고 또 던지고 나서도 낚싯대를 이렇게 뒤로 당겼다가 찌가 딱 쓴 상태에서 내려가기 시작할 때 원래 본인 편한 자리로 이렇게 밀어주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제가 7목에 맞춰서 9목에 2목 정도를 플러스로 시작을 했지만 실제로 미끼를 달아서 던져보면 이렇게 한 5목 정도가 나옵니다. 처음에 집어제가 붙어있는 상태에서는 5목 정도가 나오고 만약에 근데 던졌는데 처음에 플러스 2목으로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2목이나 3목만 나온다 그러면 집어제가 너무 무거운 겁니다. 또 사선이 된 거니까 그거는 던질 때 조금 더 신경 써서 던지시기 바라고 만약 입질이 없으면 이렇게 살짝 당겨주는 방식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내림낚시에서 이런 고패질은 미끼를 당겨주는 개념보다는 목줄을 펴주는 개념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 거리 개념의 예민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조금만 움직여도 찌에 바로 반응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줄을 펴주는 그런 고패질을 해주다 보면 강하게 탁 끊어지는 입질이 있는데
뭐 많이 해보셔야 되겠지만 내림 낚시에 있어서 뭐 테크닉이라고 하면 밥을 얼마나 잘 풀어지게, 특히나 집어제를 잘 풀어지게 달고 또 입질용 미끼를 먹기 쉽게 달아주느냐, 그게 하나가 되겠고, 또 하나는 입질을 얼마나 걸러서 정확한 몸짓이 아닌 입질만을 골라서 챔질을 고순간을 맞춰서 챔질을 하느냐, 이런 부분이 테크닉이 되겠는데, 그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 몸에 익히셔야 될 것 같고, 챔질 같은 경우는 요 파지법이라든지 또 챔질하는 습관이 다 틀린데, 저 같은 경우는 뭐 들어채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끌어채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힘을 빼고 있다가 이렇게 낚싯대를 입질이 왔을 때 이렇게 잡아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야만 채비가 튀어나오지 않고 엉키지가 않거든요. 그냥 거의 힘 빼고 있다가 잡아주는 방식으로 요 정도로 하니까 여러분도 한번 참고해 하셔서, 너무 요거를 예를 들어서 바닥 낚시 하듯이 이렇게 해버리면 일자가 되면서 목줄이 끊어집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제 바닥 낚시에서 오신 분들은 많이 경험하게 될 텐데, 그거는 조금 염두에 두시고 연습을 하시게 되면 어느 순간 몸에 익숙하게 될 겁니다.